안녕하세요, 시발롬입니다. 저희 영상팀은 소니 카메라를 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사케동이고요. 제일 애용하는 샤프는 펜텔이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요? 당분간은 저희가 쓰던 카메라도 못 쓰고 사케동도 못 먹고 샤프는 집구석에 처박혀있는 수능 샤프를 써야 되게 생겼거든요. 요즘 주위에서 일본 기업 물건 사지 말아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지 말라니까 따라서 안 사긴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대체 어쩌다 불매운동까지 하게 된 건지 이제부터 알려드리죠. 자,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뭐죠? 고등학교 사회시간을 떠올려보세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류현진이랑 손흥민이랑 아니, 수출품이라고요. 사람 말고 우리나라가 겁나 잘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류랑 손도 반도체로 움직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차두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은 뭐 세계 최상위급이죠. 왜 요즘 유튜브에 SK 하이닉스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반도체 옷 입고 나와서 고향 찾아다니는 그 이상한 광고요. 광고는 병맛이지만 SK랑 삼성이 반도체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어요. 듀유노 클럽에 넣어도 손색 없을 정도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반도체를 우리 힘으로만 만들 순 없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재료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기술 앞세워서 원재료 사서 가공해서 다시 반도체로 수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 바로 이 재료들을 우리가 일본한테 사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시 문과생들은 각오하세요.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리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모드 같은 겁나 만들기 힘든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재료들을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거의 80-90% 점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구하기 힘들단 말이죠. 일본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팔아먹으려고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을 대상으로 수출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죠. 보통은 수출을 하려 그러면 거의 3달에 걸쳐 복잡하게 허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아예 그걸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료들을 수출할 때는 허가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옛날에 하던 버릇이 나오는 건가요? 다른 나라는 안 바꾸는데 우리나라만요. 이 뭔 개소리야! 허가 절차가 부활되면 재료가 바닥난 기업은 허가 날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고 허가 심사를 거쳐도 정말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SK랑 삼성은 반도체 못 만들고 못 팔게 되는 거예요. 대체 또 왜 그러는 걸까요? 트와이스가 엔화를 쓸어서 배가 아팠나요? 건담 프라모델이 잘 안 팔리나요? 그건 아닌데 일본은 우리나라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에 대해 말이죠. 여기서 잠시 웃음기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징용해서 군함도 같은데 끌고 간 거 알죠? 그때 강제로 일시키고 돈도 제대로 안 줬었거든요. 얼마 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 기업에게 소송을 걸었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배상하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일본 총리 아베는 배상 못하겠다 이겁니다. 옛날 옛적 박정희 정부 때 이미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다 청산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냐는 거예요. 일본은 그때 합의한 문제를 이제 와서 뒤엎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판결을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죠. 박정희 정부 때 제대로 보상이 안 됐으니까 남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입장을 안 바꾸니까 일본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아베의 정치질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 협안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본 보수당인 자민당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경책을 펴거나 역설곡같이 이상한 짓을 하면 신기하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마법입니다. 아베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요구를 무시하거나 역사왜곡을 시도하면서 혐한 코인을 이용하고 있죠. 이번에도 신기하리만큼 규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지지율이 올랐어요. 일본 국회의원 선거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한 조치라서 속내가 더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아베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어요. SK, 삼성같이 잘나가는 기업들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생겼거든요. 이건 두 나라 사이의 대화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적어도 아베는 선거 때까지 이 전략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아베가 혐한 코인 타고 다시 개떡상을 하게 될까요? 그럼 우린 영양 반도체도 못 만들고 일본 여행도 못 가는 건가요? 사실 우리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망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빼야 될 타이밍을 못 잡고 전무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번 일 때문에 소재 생산하던 일본 기업들도 피해보게 생겨서 일본 내외로도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보다 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엿먹이겠다고 자국민한테 똥 싸고 있는 꼴이에요. 사람은 모름지기 적당히를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를. 이렇게 적당히를 모르면 언젠간 혐한 코인도 아베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